안녕하세요. 안승리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또 찾아뵙게 됐는데요.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1학기의 총평하고 그리고 내신 방향성 그리고 이번 방학 때 무엇 했는지 그리고 2학기에 뭘 해야 되는지 위주로 좀 설명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 간단하게만 우선 어떤 내용인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1학기 시험 총평, 내신 총평을 할 거고요. 시행 대비책은 제가 어떤 것들을 시행했는지 보여드릴 거고, 세 번째로는 2학기의 대비책은 무엇으로 준비를 했고 이번 여름방학 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를 하고 하면서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피드백 받아서, 그리고 어머니께도 상담드리면서도 개선 사항들이 있다면 개선 예정 사항으로서 제공을 드리고 이 얘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1학기 중간고사부터 설명을 평가를 하자면 난이도는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학교 프린트만 제대로 읽었어도 점수가 나오는 시험이었고, 근데 대신에 요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똑같이 가르치고 똑같이 이제 강의를 하고 시험을 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100점이 굉장히 적은 시험이기도 했었어요. 난이도가 이 정도로 낮으면 사실은 100점 친구들이 정말 훨씬 더 많았어야 되는데 이게 이상하리 많지 100점이 많이 나오진 않은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거기다가 1학기 기말고사는 이제 난이도가 갑자기 높아지게 되는데 친구들이 여기서 난이도가 낮고 프린트로만 공부해도 될 것 같은데 하는 이상한 자신감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다가 상을 딱 만나버리니까 또 문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친구들이 중학교 때 아무리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문법에서 좀 오류가 나오는 친구들도 많고, 대신에 문학 같은 경우도 형성평가 중에 비슷한 문장이 다수가 나왔음에도 문법에서 시간이 너무 모자라 버리니까, 시간이 부족해 버리니까 사고력, 속도 문제까지도 같이 결합이 되면서 친구들이 당황하고 제대로 된 점수가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점. 그래서 문제풀이가 보강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점 분명히 밝히면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도 간단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런 어려운 시험들, 사실 중간고사 보고 나서 누구나 예측했던 게 있어요. 어려울 거다. 당연한 얘기인데 그 어려운 시험들도 언제나 대비책은 있었습니다. 직전 보충 1대1 질문들 그리고 주간 테스트를 통해서 속도전을 확인하고 또 무한한 과제를 통해 가지고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거기다가 일주 전에는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직전 보충 너무너무 중요하다. 뭐 했냐면 반복적으로 나온다고 강조했던 부분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수업 중에요. 친구들이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아니까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서 무엇보다도 빨리 답을 고를 수 있게끔, 문법 무조건 그랬거든요. 제가 이때도 얘기를 했던 것들을 간단히 보여드리자면 무조건 속도전이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중 손필기로 교재로 제공한 단어들만 달달 외우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직전 보충날 보낸 말이에요. 문자입니다. 새로운 문제를 보지 말고 보자마자 적을 수 있어야 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새로운 문제는 제가 시험 한 4주 정도 지나게 되면 문제풀이를 폭탄을 때립니다. 왜냐? 보자마자 골라야 된다. 보자마자 골라야 된다. 정말 강조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전날에는 시험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불안감이 커지기 위해서 색다른 문제들을 계속 만지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색다른 문제들 그리고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을 왜 계속 주냐? 친구들이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야 고를 수 있는 문제들이 10문제 중에 한 문제는 제공된단 말이에요. 그런 고난도를 위해서 준비해드렸는데 전날에는 웬만해선 단어 위주로 보고 뻔한 문제들을 많이 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다음 허생전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 그리고 또 학교 프린트를 기반으로 만들어낸 그런 손필기 교재가 있거든요. 그 손필기 교재 중 줄 쳐드린 내용 위주로 암기하고 그리고 꼭 형성평가 풀었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고난도 문제는 가장 답인 걸 고르세요. 사고연습 필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나온 게 허생전이라는 작품이었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2번 문제가 난이도가 꽤 높다고 평가가 됐고, 또 친구들이 실제로 시험에서도 많이 틀린 문제였습니다. 한 선지가 가장 답일 수밖에 없었는데 어떤 특정 선지에 꽂히던가 뭐 예를 들어 이런 친구도 있어요. 소, 땅 그리고 뭐 여자, 아내 3명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아내를 포함하지 않고 2개만 얘기하기 때문에 틀렸다.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중학교식 사고를 가지고 문제를 푼 친구도 가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답인 걸 고르는 연습까지도 제가 많이 강조하고 연습을 시켰습니다. 마지막 시나리오 파트도 제가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분명히 시험 범위니까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는 문학 교과서 내에 어떤 특정 범위여야 되는데 시험 범위를 안 내봤는 내용이요. 놀랍게도 시나리오라고만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지금 거기 나와 있는 시험 범위가 시나리오인 게 참 거슬린다. 갯마을 사람들이 그거 꼭 보고, 제가 이거 프린트 만들어줬거든요. 꼭 보고 시나리오의 갈래의 특성들은 꼭 연습하고 그리고 촬영법 이거 고민하고 그리고 들어가 주셔야 되겠다더라 라고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친구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딱 전달을 드렸더니
우리가 이제 점수가 좀 나왔어야 되는데 사실은 오늘 이번에 또 말씀드릴 부분들이 좀 점수가 완벽하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1대1 끝나고 나서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1대1 상담 꼭 진행하고요. 그리고 와서도 제게 확실하게 피드백도 받고 그러고라고 했었는데 좀 아까웠습니다. 최종 1등급, 그러니까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합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종 1등급은 총 4명 정도 나왔고요. 최종 2등급은 좀 많습니다. 18명 정도 친구들이 됐어요. 근데 이것을 제가 완벽하게 만족하거나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대신에 아쉽지만 친구들이 이제는 다시 이 학기로 넘어가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서 등급을 따내고 또 성적을 따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목표를 또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원하는 대학을 보내는 것이 제가 원하는 목표일 것이고, 부모님 그리고 학생들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각오는 역시나 1학년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항상 넓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1학년 학생들을요 2학년, 3학년 그대로 끌고 올라갈 것이고, 그 강의 내용들, 입시 내용들 전체적으로 아우르면서 한 번에 성적 1등급 나온다고 대학, 서울대 합격 이런 거 아닙니다. 어머니들 오해하실까봐 꼭 얘기 드리는 게, 전교 1등은요, 전교 1등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학급적으로 수능 고3 딱 가기 전에 걔가 전교 1등이에요. 등급이 1.0등급이 아니에요. 1.1등급이 아니에요. 1.4에서 5등급 정도 나옵니다. 등수가 자꾸 바뀐다는 거죠. 이걸 분명히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1.4예요. 그래서 어머니들 맨날 걱정하시고 고민하는 게, 우리 아이가 1등급이 아닌데 의대 끝난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갔던 그 친구도 역시나 1.4등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1등급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친구들이 준비를 해서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1학기 시험은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모두 어떻게 보면요, 출발점이 다른 장기 레이스다 보니까 친구들의 준비점이 좀 달랐을 수 있다. 그리고 사고력이라든지 문제점들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수학이나 과학 같은 건 테스트를 많이 보니까 어떻게 좀 갈라줄 수는 있거든요. 이 친구 어디가 부족해, 어떻게 문제가 있어 할 수 있지만, 국어는요, 이거를 체계화해서 점수로 나누기가 참 어렵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어 시험이 중학교 때는 100점이 계속 나왔던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내신 공부를 하면서 출발점이 다른 이 친구들이 다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고 좀 더 나아질 수 있게끔,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끔, 더 나아질 수 있게끔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1학기 때 1등급 어떻게 나왔다 이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2학기 때는 더 나아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거기다 또 이건 장기 레이스입니다. 분명히 아실 거예요. 주변에서 어떤 언니 오빠들이 1등급, 야 1학년 때 제가 전교 몇 등이었는데 2학년 때 애들이 망했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 당연한 거죠. 이 시험은 실수를 요구하는 시험입니다. 혹시나 이 내용에 대해서, 내신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가 링크로도 준비를 해드릴 거고, 제가 옛날에 찍어놨던, 저희 학원 측에서 올려놨던 제 옛날 내용들 보시면 뭔 얘기인지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이제 다음에는 어떤 걸 나오지? 그러면 이거 준비해야 되지? 이번 방학 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대비하는 것이지, 불안해만 하지 말고 어떡하지? 1등급 아니야? 망했어? 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가장 큰 계기가 한 친구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지금 저랑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보인고 전교 2등인 학생입니다. 이번 결과가 나온 게 그래요. 보인고 전교 2등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아무래도 생명공학으로 바꾸려고요. 의대를 지원하려고 했던 친구거든요. 그랬는데 뭔 소리냐? 너 괜찮다, 할 수 있다 그랬더니 2등임에도 불구하고 의대는 못 갈 것 같다면서 약간 갸웃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딱 느낀 게 뭐냐면, 누군가는 이런 불안감, 그리고 숫자 놀이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자꾸 불안감을 자꾸 불어넣는 거죠. 사실은 그것은 의미가 없는 숫자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1등급이 제가 이번에 4명 나왔다고 했지만 그 1등급은 의미가 있기도 의미가 없기도 합니다. 다음 등급이 또 중요하고, 이거를 평균 내서 대학을 실제로 보내는 수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아무리 드려도 어머니들은 너가 뭔데 대학을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실 수 있어서 제 이력을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서 갈 건데요. 저는 고려대학교 졸업을 했고 또 단대부고 졸업을 했습니다. 내신 개통에 있어서는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거 보시면 되세요. 거기다가 잠실대치 강사 경력 8년 이상 제공하고 있고요. 또 작년에는 딱 현수생만 셉니다. 저는 반수생, N수생 다 안 셉니다. 작년에 현수생만 수험생 기준으로 서울대 4명, 의치안엑스 5명, KY 7명 이상, 인서울이 너무 많아서 얘기하기가 좀 힘들고요. 그래서 저희 KY는 7명 이상인 이유가 한 친구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반수를 할 건지.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상으로는 적었는데 중복 없습니다. 서울대 치대를 붙었다.
의치한 액수에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요 등급들은 다 분리되어 있고 진짜 다른 친구들이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복 없고 저는 그런 말장난 되게 싫어합니다. 뭐 예를 들어 몇 명이 수강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몇 명이 수강을 했는데 그건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쳐서 몇 명. 이런 걸 질색하고 좀 무조건 겹치지 않는 것들. 이거 뭐 예를 들어 어떤 학원은 이런 거 알아요. 서울대가 예를 들어서 수시를 썼는데 얘가 수시 정시가 다 붙은 거죠. 한 명인데. 그래서 여기가 뭐 한 명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게 4명, 5명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이름도 바뀔 수 있는 친구들이 딱딱딱 고정되어서 있기 때문에 요것들 제가 이렇게 보내왔다는 거. 그래서 저희 학원은 항상 목적을 두는 게 대학가자입니다. 대학가자. 그래서 1, 2, 3학년 그대로 들은 친구들, 그대로 가게 되는 친구들, 뭐 배재고, 한영예고 이런 친구들까지도 포함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잠실여고 강의 전담을 한 지가 4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4년 이상 동안 저는 내신을 담당해서 이 친구들 대학 보내는 거 1학년부터 들려붙어서 3학년 때까지 결국에는 보내면서 고3 강의가 만들어지는 학원이 몇 없거든요. 고3 내신 강의가요. 그 학원이 바로 제가 가르치는 강의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학기 시험은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자, 대비책은요, 반복적인 1등급 달성을 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중간고사부터 2학기 중간고사는요, 가시리, 진달래꽃, 상충곡, 문법요소, 통사론, 독서 지문은 2개 나올 거고요. 기말고사는 중세국어, 광야, 울타리박, 화법과 작문 지문,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오는 편이에요. 보통 이렇게 나올 건데 순서도 바뀔 수가 있고요. 한두 개쯤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번 연도 국어 학생들이 좀 뛰어나긴 해요. 그래서 요것들은 어떻게 될 것 같냐면 독서 범위 추가가 예정이 되지 않을까. 또 독서 분석력을 그러다 보니까 독서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사고력이 배양이 되지 않으면 시험 문제 보기를 읽다가 뭔 소리지 시간 다 보내고 이럴 가능성이 좀 있다는 겁니다. 문학 범위도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요. 워낙 학교쌤이 좋아하는 그런 작품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역시나 고전 문학에서 추가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때 특강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하나, 문법 중세국어입니다. 중세국어는요, 암기를 덜 할 수 있는 방향성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암기는 어느 정도 해야 돼요. 근데 문제 스타일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냥 세종원제 훈민정음 달달달 외워서 시험 보는 것도 있겠지만 그건 내신 때 하시고 뭘 해야 됐으면 좋겠냐면 세종원제 훈민정음 용별천가 1, 2, 125장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문법을 다른 선지 작품에 적용시키거나 혹은 우리가 이 내용들을 확실히 이해해서 현대국어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제공되고는 있다. 그래서 요 연습들을 이번 방학 때 연습을 했고요. 두 번째, 고전시가. 당연한 거. 여기 있는 것들은 당연히 가시리, 상충곡, 서경별곡, 주간 테스트도 보면서 당연히 확인을 했고요. 송미인곡, 사미인곡, 창기파랑드 등을 또 연습을 했습니다. 고전 단어도 암기를 잘 해놓으셔야지 이번 시험 보면요 분명히 이제 갈리게 될 거예요. 제가 1학기 때는 당연히 중학교 때 공부 사고력 가지고도 처리가 되기도 했겠지만 이번 방학 때 고전의 대비를 제대로 한 친구들이 이번에 시험 보셨다고 했을 때도 단어도 제대로 암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처음 보는 작품이 나왔을 때 아, 얘 이런 내용이지 하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기가 막 춘면곡 이런 게 나와요. 처음 본 작품이어도 읽어내려면 이런 단어들 그리고 사고들 아 고전이 보통 이러면 이런 뜻이다더라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했어야 됩니다. 또 무료 특강을 때렸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1등급이 좀 아쉬웠다 그랬죠. 저도 이 갈고 이번에 안 되겠다. 친구들 더 열심히 잘할 수 있게끔 내가 정말 보좌를 잘하고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특강도 전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특강은 자 고3 모의고사 클리닉하고 그리고 고전시가 문법 클리닉 총 2가지를 진행했는데요. 정말 많이 강의를 했는데 그 고전시가라든지 관동별곡을 포함했거든요. 고전시가 보면 관동별곡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1회독하는 데 있어서 평일에 시간을 내서 강의를 드릴 수 있게끔 했고 또 이번 방학 때 친구들 과탐 1 과목 해야 된다. 제가 상담 1대1로 하면서 뭐도 해야 된다. 수학 어떻게 해라. 미적분 너무 깊게 가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면서 꼭 케어를 하는데 엄청 바쁘다던 거 압니다. 수학, 과학 할 거 진짜 많죠. 대치도 가야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영상 강의로 촬영해서 친구들한테 또 제공도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볼 수 있게끔. 특히나 본인 같은 친구들은 이제 오전에 계속 학교가 있단 말이죠.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강의가 준비되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모의고사 클리닉. 이게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고3 모의고사 클리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3 모의고사 클리닉이란 뭐냐면은
자, 제 고3에서 하프 모의고사들이 나와요. 그것들을 친구들이랑 같이 풀면서 고난이도 문제를 어떻게 풀 거고 사고력 자체가 어떻게 나아져야 되고 시간 내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까지도 저희가 연습하고 있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이거는 난이도가 많이 높아서 솔직히 만점을 요구하진 않았고요. 할 수 있는 능력조차만 배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번에 저희 학원에서 이제 19일 날 전체 학원 모의고사도 볼 거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나중에 또 등수를 따질 수 있게끔 연습을 좀 할 겁니다. 어쨌든 자, 다음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험을 보고 나서 저 같은 경우 그리고 제 강의에서 어떤 개선점이 있느냐, 이 학기는 어떤 게 좀 더 나아질 수 있느냐, 혹시 지금까지 강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궁금해 하신다면 역시나 링크 통해서 예전 강좌를 간단하게 보시는 걸 추천드릴 건데요. 요거는 업그레이드 내용들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손필기 교재 버전 2.0. 손필기 과제는요, 1차, 2차 분할 제공할 예정입니다. 왜냐면 저는 원래 원칙이 그랬어요. 손필기 교재는 퍼펙트 해야 된다. 이 완벽주의가 거기 배워드려야 된다라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려고 했지만 참 그렇죠. 그 과제가 좀 늦게 나오고 필기가 좀 늦게 나오다 보니까 제공이 좀 늦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차라리 1차 먼저 빡 때리고 2차 때리고 3차, 4차 나눠주더라도 나눠서라도 1차, 2차 외울 수 있는 그런 교재들을 명확하게 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기출문제 문제풀이를 미리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제량도 굉장히 늘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미리 드리는 이유가 친구들이 요청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좀 빨리 받고 싶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리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후반부에 풀어야 될 문제들은 제가 예상 문제들이라고 준비한 게 있어요. 그거를 플러스 알파로 더 넣어줄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많아지면 질문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과제 클리닉 역시나 강화를 시켰습니다. 1대1 과제 클리닉 제외해서 1대1 과제 클리닉을 원래 했던 클리닉이에요. 이걸 제외하고서라도 추가 과제 클리닉을 제공할까 합니다. 수목금에 시간을 정해서 1대1로 질문 받아도 되고요. 또 뭐도 가능하냐면은 친구들이 이 시간 내에 와가지고 오피스 아웃처럼 하는 것도 당연히 하겠지만 1대1 과제 클리닉 하겠지만 강의처럼 이 시간에 꼭 와야 된다. 그리고 주간 테스트 한 번 더 보고 재시험도 보고 이런 클리닉들을요 수목금 저녁에 반드시 제공할 예정입니다. 우선 확인해 주시고, 또 못 오는 친구들, 그리고 막 그 도망치려는 또 다른 학원 다니다가 막 도망치고 막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온라인 클리닉도 준비를 할 겁니다. 웨이론을 통해 가지고 11시 이후에 수목 저녁쯤에, 혹은 이 날짜는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친구들과 항상 저는 확인하는 편이에요. 시간은 친구들이 가능해야 가능한 클리닉 시간이니까요. 요거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클리닉이 제공된다는 점. 자, 예측 모의고사 암기표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예측 모의고사는 원래 했던 대로 드릴 거고요. 서술형 연습도 역시나 문제에 포함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묶음집으로 제공을 할까 합니다. 준비할 예정이고요. 마지막 요게 좀 특징일 겁니다. 단순 테스트. 이번에 참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잘 본 친구도 있지요. 그리고 좀 더 노력하거나 이 친구 더 나아질 거다라고 저도 생각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지만, 그런 친구 말고서도 좀 점수가 나쁘거나 혹은 암기하라고 하는데 정말 암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슬프죠. 당연한 얘기지만 학원의 딜레마긴 합니다. 10명이 다니면 그 중에서 못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끌어올려드리기 위해서 단순 테스트라고 해서 진짜 개념 자체를 묻고 있는 그런 문제들도 준비를 해가지고 테스트의 종류를 좀 다양화할 거고요. 거기다가 단순 암기표. 이거는 이제 시험 근처가 됐을 때 2, 3주 남았을 때 한 장 프린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옛날에는 자기식대로 정리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친구들이. 근데 요즘 친구들은 제공받는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옛날에 그 학원가에서도 대체에서도 유행했던 게 선필기 자료라고 해서 완벽한 내용들을 이제 필기, 제가 제 강의에 필기를 다 옮겨 넣은 그런 책들을 판매했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거 되게 질색했거든요. 이유는 내가 적어야 진짜 자기 정보가 되는데 요즘 친구들은 좀 독특하게도 이런 걸 좋아하길래, 그래서 단순 암기표 해가지고 제 내용들 그 사람이 담겨서 본인이 정리해서 외울 수 있게끔, 친구들이 정리하는 게 좀 오래 걸린대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제공할까 합니다. 철 해가지고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이 좀 길었지만 제 강의는 이런 식으로 제공된다는 점 우선 마무리 지면서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1학기의 총평도 얘기 드렸고요. 어머니들 그리고 학생들이 이번 2학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공부했어야 되는지 간략하게나마 쭉 한번 훑어드렸습니다. 길어지면은 친구들이 보지도 않을 것 같아서 일부러 최대한 짧게 했다는 점 참고만 해주시고요. 내용 위주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항상 저는 여기서 기다리면서 친구들 공부할 수 있게끔 자료 준비하고 열심히 하고 강의 준비하고 하도록 할 건데요. 언제든지 문의 있으시거나 언제든지 문제점이 있으시면 제게 상담 요청해 주시면 친구들과 1대1로 혹은 어머니가 1대1로 상담해 드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